자, 셋째 시간 저당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물권의 꽃입니다. 꽃. 저당권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저당권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저당권 파트에서는요, 기본 세 문제, 자, 저당권 파트에서 이거 또 안 보이죠, 이거? 그죠? 왜 안 보이죠? 오른쪽으로 쓰라고요?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쓸게. 자, 저당권 파트에서는요, 저기 왼쪽 부분이 뭔가 쓸 때 느낌이 이상해요. 여기가 달라요, 느낌이. 뭔가 미묘하게. 에? 왜냐면 저는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에? 섬세해서 다 느낄 수 있다고요, 쓰다 보면. 자, 저당권에서 자, 기본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저당권 성립의 당사자. 성립의 당사자. 저당권 성립의 당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저당권 설정자하고 그다음에 저당권자를 말하겠죠. 당연한 거죠. 자, 이 관계를 다뤄볼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저당권의 효력. 여기 좀 중요합니다.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 자, 효력 파트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목적물에 대한 효력. 물에 대한 효력. 자, 그리고 피담보 채권에 대한 효력. 예, 과실에 대한 효력. 자, 그리고 물상대위. 요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효력 파트에서. 여기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법정지상권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뭐 별 2개짜리죠. 대단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법정지상권. 자, 매년마다 이제 한 문제씩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파트에서는 특수한 저당권들도 있거든요. 특수 저당권. 자, 특수 저당은 심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 356조. 자, 보시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일단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담보 제공자 첫째 줄에 나오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 제공자죠. 설정자인 거죠, 설정자. 자, 이 자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요게 바로 저당권의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렸다면 이자가 채무자죠.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겠죠. 자, 그럼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됐다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고 돈 빌려주는 계약이 바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대여금 채권 1억을 을이 갖고 있는 거죠.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요. 자, 근데 그냥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갑이 담보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다가 자, 갑 소유의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 이 갑의 집에다가 을이 저당권자인 것으로 등기를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은 을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담보 제공한 갑은 저당권 뭐가 되는 거죠? 설정자. 자, 그래서 저당권 성립의 당사자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다라는 거예요. 설정자,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될 때 계약을 몇 개 한다는 거죠, 지금? 계약을 몇 개? 2개 합니다, 2개. 돈 빌리는 계약하고 설정하는 계약하고 계약 2개 하는 거죠, 2개. 자, 그리고 채권하고 담보물권은 무슨 성이다? 무슨 성? 부종성. 네, 부종성. 주종관계. 따라서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붙어 댕겨야죠. 자, 이러고 있다가 갑이 변제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갑이 변제 못하면 이 저당권자가 담보 잡고 있던 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그리고 경락대금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 이게 저당권의 핵심 권리죠. 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종성에 따라서 역시 갑이 싹 다 변제를 해버리면 갑이 돈 다 갚아버리면 변제 싹 다 해버리면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어떻게 돼? 소멸하죠. 말소 등기 안 해도 되죠? 187조 소멸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저당권 개념. 자, 여기서 2번을 확인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이 집을 사용하는 건 이 집을 사용하는 건 갑이 사용, 을이 사용. 갑이 사용합니다. 그죠? 갑이 사용하죠.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받았다라고 해도 저 집에 대해서 점유를 해, 점유 안 해? 점유 안 해요. 점유 안 해. 점유 안 한다. 둘째 줄, 변제기의 채무 상환을 못하면 저당권자가 저당 잡은 부동산을 경매를 처분해가지고 채권 회수하는 권리다. 자, 내려갑니다. 법적 성질 첫 번째,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었는데 반해서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왜냐하면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점유권 없다. 점유권이 없다. 3번, 타인 소유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하죠. 내 거를 왜 저당 잡습니까? 남의 거 저당 잡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통유성이 인정된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다 인정되죠. 02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성립. 성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다. 자, 여기서 당사자 1번부터 확인하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당연히 채무자인 것이 일반적이에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이 하였고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가진 것이 채권. 자, 그리고 돈 빌려간 갑이 채무자. 근데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딴 사람이 채권자한테 담보 제공을 하면서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서 역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 경우는 왼쪽하고 다르게 저당권 설정자가 얘가 설정자가 되죠. 얘 병이 설정자. 그럼 병 같은 경우는 제3자인데 설정자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증 섰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돈은 누가 빌리고, 돈은 갑이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하고, 병이 제공한 거죠. 네, 이런 분들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갑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 측에서 누구 집을 경매 신청한다? 이 병집을 경매 신청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설정자가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예컨대 대출은 채무자가 받고 보증은 친구가 서주면서 친구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세요. 2번입니다. 저당권자입니다.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인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여야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갑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을임에도 불구하고, 자, 을이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자,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면요. 이거 무효입니다. 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무효.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왜냐하면 채권하고 저당권하고는 주종관계, 부종성으로 엮여 있는 거죠. 두 개를 떨구면 안 되는 거예요. 채권하고 저당권하고를.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채권자가 을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떨궜잖아요. 이래서 무효라는 거예요. 부종성에 위배가 된다. 부종성에 위배가 된다. 따라서 무효다. 무효. 자,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무슨 법인이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채권 가지고 있는 건 법인이었는데 절차적으로 조금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개인인, 자연인에 해당되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자기 개인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정하고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정한테 귀속된다라는 사정이 있다면은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자에서 원칙부터 확인하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와 일치가 돼야 된다. 예,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듯이 저당권자를 파란 색깔 부분 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 해갖고 격려한 저당권 등기는 유효라고 무효라고? 그거 무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왜 무효라고요? 부종성 위배라서. 그죠? 무효라는 거죠.
자, 근데 뒷페이지 가면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될 수 있다. 단락 둘째 줄,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고, 3자 간 합의가 있었고, 밑에 줄, 그 밑에 줄 중간. 채권이 채권자 아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까지가 성립의 당사자였습니다. 성립의 당사자. 자, 내려가서 이제 객체를 보죠. 저당권의 객체. 그러니까 저당권을 어디다가 성립시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물건이죠. 물건. 왜냐면 저당권도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부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괄호에 보시면요. 동사는 안 된다 그러죠. 동사는 왜 안 되죠? 등기를 못해서 안 돼요. 저당권자는요. 순위 다툼을 합니다. 예, 저당권은 뭐 한다고요? 순위 다툼을 해요. 순위 다툼. 경매가 됐을 때 경락대금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받아갈 것인지를 다투게 된다고요. 이때 순위 다툼의 이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등기부죠. 등기부를 열람해가지고 여기서 성립 순서를 가릴 수 있잖아요. 반드시 성립 순서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성립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동사는 주로 등기를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산도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뭐 예컨대 뭐 자동차라든가 뭐 선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등기 등록이 되면. 자, 그래서 먼저 양괄호 2번에 또 보시면요. 등기된 임목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임목인데 왜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아,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순위 다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괄호 속에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은 또 안 된다 그러죠. 이건 또 왜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안 돼 있는 거잖아. 명인 방법은 울타리 치고 표면 갖다 박는 거죠. 이 등기 안 돼 있잖아요. 3번 지분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공유해서. 예,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양괄호 4번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도 저당권 객체될 수 있고요. 등록 가능한 자동차, 선박, 예,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지상권도 그리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물권 총론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뤄왔던 내용이죠. 자, 근데 밑에 파란 색깔 2번을 확인하세요.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역권은 뭐를 따라가야 되죠? 요역지 따라가야 돼요. 요역지에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처분, 양도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약정담보 물권이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은 양괄호 1번에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설정 등기 비용이 나와 있죠. 몰라도 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괘씸한 게 원래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은행에서 저당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 비용이 들잖아요. 등기 비용을 저당권자가 부담해야죠. 맞나요? 저당권자가 부담해야죠. 근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채무자한테 부담시켰다고요. 저당권 등기 비용을요.
그죠? 예. 그 문제 제기한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한 거죠. 이 나쁜 놈들아 문제 제기한 거죠. 그래도 지금은 저당권 등기 비용 있죠? 은행에서 부담해요. 은행에서 부담해요. 은행에서. 예. 네, 아주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가고 있죠. 자, 양번 3번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을 때.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물권 총론에서 봤었던 이런 거죠. 갑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로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갑이 등기가 돼 있는데 소유자로 어떤 사람이 이 등기를 원인 없이 불법으로 이 등기를 말소시켜 버렸다. 불법 말소. 자, 불법에서 원인 없이 말소시켰다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는 게 예컨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옮겨놨다. 이거랑 맥을 같이 해요. 원인 없이 말소시켰던 위조해서 이전 등기 가져갔던 등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 그랬죠? 등기는 뭐가 없다? 예, 공신력 없어요.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예. 자, 따라서 위조해갖고 등기를 한 다음에 을이 이거를 그대로 제3자한테 넘겼더라도 자, 이전 등기 넘겨받은 을이 이전 등기 넘겨받은 병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이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병 명의의 등기는 계속해서 무효인 거거든요. 병은 보호를 못 받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없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한 것도 무효. 따라서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갑이 가진 소유권이 상실돼, 상실 안 돼? 상실 안 되잖아요. 불법 말소가 돼도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는 공신력 없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등기는 물권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지만 물권을 변동시키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그건 맞습니다. 자, 근데 등기는 물권 효력의 존속 요건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효력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소멸 안 한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지금 현재 저당권자인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자, 을이 지금 현재 저당권자입니다. 자, 이때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해서 원인 없이 불법으로 이 등기를 말소시켰을 때 왼쪽하고 똑같아요. 맥락이. 원인 없이 서류 위조해서 불법 말소시켰기 때문에 저당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소된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복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고 있죠. 첫째 줄에 보시면은 등기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권 상실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넘기세요. 43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효력 한 개씩 볼게요. 일단 칠판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요. 자, 네모 1번에 나오는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자, 먼저 조문을 확인하죠.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이 부합된 물건이 부합물이죠. 부합물. 과 종물에 미친다. 자,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땅이 있었고요. 이 땅이 갑 거예요. 을은 갑 땅을 빌렸어요. 빌렸으니까 지상권자죠. 자, 그럼 이제 지상권자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집을 지으신 거죠. 집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럼 집이 누구 거죠? 을 거죠. 집이 을 거죠. 자, 이때 을이 증축을 했어요. 넓혔습니다. 증축했습니다. 자, 그럼 증축했으니까 이 증축된 부분이 부합물이죠. 부합물. 이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하고 합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합됐다는 말 자체가 독립성. 있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독립성 없다는 거다. 근데 화장실을 안 지었던 거예요, 멍충하게. 자, 그래서 바깥에다가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화장실. 그러면 집이 주물이면 이 화장실은 종물이죠, 종물. 그죠? 종물이라는 거죠. 예. 이 화장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아시죠? 예, 그죠. 갑자기 공감을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자, 병이 저당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제 건물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치죠. 땅에는 미쳐요, 안 미쳐? 땅에는 안 미쳐요. 왜냐면 이 저당은 건물 저당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서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죠. 종물에도 효력이 다 미쳐야죠. 그리고 남의 땅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이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은 다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을 하고 이 건물을 경락을 받게 되면 자, 정의 경락받아. 자, 그러면 경락받는 정 같은 경우는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집을 경락받으면서 집에 붙어있던 부합물, 그리고 경락인도 화장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물까지, 화장실도. 그리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경락받은 거니까 이 건물이 부셔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상권도 있어야 됩니다.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지상권까지. 한꺼번에 싹 다 경락을 받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싹 다 경락받는 이유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종된 권리에까지 다 미쳐버리기 때문이죠. 다 미칩니다. 자, 그러면 경락인이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거? 해야 돼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이제 흔들리죠, 그죠?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거? 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 왜 등기 안 해도 되죠? 경매는 법률 행위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 경매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이전되겠습니다. 정한 때. 자,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요. 자, 먼저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합쳐진 부합물뿐만 아니라 종물에도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든 설정되고 나서든 불문한다.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뭐 증축했다.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화장실 지었는데요. 그래도 효력은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네들은 싹 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네? 한 세트라고, 한 세트. 세트입니다. 세트.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 세 번째.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을 통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네. 책 봅니다. 예. 자, 먼저 439페이지에서 첫 번째 부합물부터 나오고 있죠. 자, 도해를 보세요. 도해. 자, 보시면 1번에 부합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정 전에 부합됐던 후에 부합됐던 따지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과수원에 사과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됐고 토지 위에 사과나무가 있죠. 그럼 수목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이 돼, 안 돼? 부합이. 예? 부합이 돼요? 되는 거예요? 되죠. 그죠? 되는 거죠.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을 때. 토지 저당 설정됐을 때. 토지 위에 사과나무. 수목이지 않습니까? 수목. 뭐 명인방법이나 임목 등기가 없다면 그냥 수목이 이렇게 식재가 된 거라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수목이 토지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의 효력이 수목에까지 미쳐 안 미쳐? 미쳐.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 2번 종물. 역시 설정 전후 불문이고요. 주유소의 주유기. 주유소가 주물이라고 한다면은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주유기는 종물이에요. 밑에 건물 소유를 위한 임차권.
이거는 종된 권리죠. 예, 종된 권리. 종된 권리는요,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임차권, 토지 전세권, 자, 그리고 대지 사용권까지 싹 다 종된 권리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종된 권리들이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3번.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너는 별개구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속됐다. 부속됐다 그래, 이런 걸. 그럼 별개니까 독립성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독립성이 있는 거죠. 독립성이 있는 거죠. 과실이라고 돼 있죠? 과실도 별개예요. 효력 안 미칩니다. 여기에는 저당권 효력이 배제됨이라고 돼 있죠.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 담보물 그리고 부합물의 효력이 다 미치게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합될 당시 누구의 소유였는가 가릴 것 없이 낙찰받은 자가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수목도 토지에 부합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수목에 미친다. 동그라미 3번. 주유소에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 어디 있죠? 밑에 있잖아. 밑에. 그죠? 지하에 있잖아요. 들어가 보셨어요? 저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예전에 주유소에 일할 때. 깜짝 놀라시네. 원래 거기 이렇게 쇠 담갔다가 빼가지고 기름 얼마인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요새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다 전산으로 관리하니까. 예. 뭐 자세가 모릅니다. 저도. 자, 주유소의 부합물이죠. 이게 효력이 미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에요.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죠. 증축이라고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할 필요 없죠. 자, 증축이 나왔을 때는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다? 예, 부속물이죠. 그럼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는 거죠. 부속이니까 부속. 독립성이 있거든요. 자, 근데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없으면 그럼 이거는 부합물인 거죠. 예, 효력이 미쳐야 부합물.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핵심 판례 보세요. 핵심 판례. 핵심 판례에서 괜히 얘기했다. 셋째 줄. 자,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해서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한다. 라는 건 부합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근저당의 효력이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고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설정 후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효력이 미치니까 안 미치니까? 효력이 미치니까 그렇다는 거죠. 효력이 미치니까. 자, 440페이지요. 자,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자, 종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저당권 설정 전후 안 따집니다. 효력 다 미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종된 권리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핵심 판례에서 자, 기역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니은 임차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치죠? 추가하세요. 토지 전세권. 네? 전세권에까지 효력 다 미치죠.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임의규정이다 확인하시고요. 임의규정이다. 왜 임의규정이냐 하면은 동그라미 4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유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의규정. 자, 이제 과실로 넘어갈게요. 자,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었고요. 자, 이제 과실로 넘어갑니다. 과실. 자, 과연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요. 자, 갑이란 사람이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갑이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빌라에는 한 동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라고 해도 월세가 싸다면은 여기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잖아요.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임대료. 예, 임대료. 임대료를 저당권자한테 줍니다. 갑한테 줍니다. 누구한테 임대료 내는 거죠? 갑한테 주는 거지, 갑한테.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바로 이 빌라의 과실이죠. 빌라에서 열리는 열매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빌라를 저당 잡고 있다고 해서 이 저당물의 과실까지는 빼간다, 못 빼간다? 못 빼간다는 거예요. 못 빼간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과실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요, 효력.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려면은 자 359조 보세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압류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압류.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압류를 해야. 야, 너 돈 안 갚냐? 빌라 경매해야 되겠다. 그럼 경매가 되면 경매 신청을 하면은 경락되기 전에 이 빌라가 압류가 됩니다. 이를 압류한다. 이렇게 이제 통지서가 와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압류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당권의 효력이 이 과실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을 세입자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지를 해주라는 거죠. 통지. 자,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예외적으로 압류를 한 후에는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압류 후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자, 그래서 밑에 원칙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의 예외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외에서 자, 과실은 천년 과실뿐 아니라 법정 과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압류 후라는 표현도 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파랑 색깔 2번의 물상대위. 자, 물상대위는 가치 변형물에 대한 효력 주장이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보험금. 그죠? 보험금.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시는 거죠? 그냥 보험금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보험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험금이죠, 보험금. 보험금하고 예, 혹은 보상금. 요런 거죠. 보험금, 보상금. 이게 바로 이제 가치 변형물이죠. 이 가치가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물상대위에서도요. 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채무자한테 지급되기 전에 재빨리 압류해야 돼요. 빠르게 압류를 들어가야 물상대위. 요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압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압류 타이밍. 압류를 빨리 해야 돼요. 압류를. 압류가 늦으면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압류가 늦으면. 네. 자, 물상대위고요.
자, 그리고 물상 대위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양과로 이번에 행사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지급 전 압류를 해야 된다. 압류 안 하면 물상 대위 못 한다. 그리고 압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역에서 둘째 줄 오른쪽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정성 유지. 니은 압류를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든 특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요 정도까지 물상대위 확인하시고요. 자, 뒤로 넘깁니다. 자, 442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네모 2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